예, 옥천입니다. 간발에 세이프했네요. 예, 아슬아슬했어요. 사실 오늘 비가 오면 어떡할까 그랬거든요. 근데 그 대통령이 오늘 벚꽃 축제에 자만추를 나가셨더라고요. 예, 늦게 알았는데. 와, 비 왔으면 좆될 뻔했어요. 와, 사람 진짜 망신당할 뻔했네요. 비가 벚꽃놀이 다 끝나고 저녁에 왔습니다. 예, 지금 비 와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내일 비 온다고. 일찍 왔네요. 예, 아무튼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봄비예요. 예, 이제 완연하게 이 비가 그치면 완전히 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비예요. 우리한테 고마운 비고. 아까 번개도 쳤어요. 제가 느끼는 그 신의 임재를 느낄 때 번개입니다. 번개. 예, 번개가 치는 거는 신이 우리한테 납시오라고 표시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 전기라는 게 이게 자연 에너지잖아요. 예, 그 프리 에너지, 어제 얘기했던 그 테슬라의 프리 에너지. 예, 이미 다 완성은 돼 있어요. 예, 아마 이제 테슬라의 프리 에너지가 이제 상용화가 곧 됩니다. 예, 진도가 지금 몹시 빨라요. 그래서 오늘도 피곤한데 유튜브를 지금 트는 겁니다. 예, 오늘 할 얘기가 참 많아가지고 좀 몇 개 목차만 좀 적어놨어요. 예, 오늘 이거 다 풀고 자려면 제가 지금 이 유튜브를 올리는 게 그 데이터를 지금 어떻게 지금 제가 마련해가지고 간신히 지금 유튜브를 올리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 올리면 데이터 다 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아마 이제 제가 당분간 유튜브를 좀 못 올릴 것 같아요. 오늘 올리고 나면. 예, 그래서 오늘 웬만한 건 오늘 다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정리 좀 하고 그리고 훗날을 좀 기약하자 지금 그럴 생각입니다. 사실은 어제 너무 절망적이어서 그래가지고 다 접을까 생각도 했었고 그러다가 오늘 어떡하나 왜냐면 그 월요일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지금 그 아내 병원을 가는데 돈을 못 구했었어요. 오늘 저녁까지 20만 원이 필요한데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다 안 되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아내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너 내일 병원 가는데 돈이 없다. 아내는 이제 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아내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장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입금이 됐습니다. 내일 병원 갈 수 있는데 아까 아내가 막 울더라고요. 열이 받아가지고. 자, 만약에 내가 아프고 제가 아프고 아내가 지금 이 상황이라면 자기가 어떻게 했을 것 같냐요. 제가 뭐라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도 아내 아프고 나서 지금까지 돈 구한다고 알아서 해볼 건 다 해봤는데 자기 마음에 못 미치나 봅니다. 어쩔 수 없이 뭐. 나름 가장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든 살아왔는데 오늘 좀 그래가지고 좀 씁쓸하더라고요. 기분이. 돈이 뭔지 참 돈이 뭔지 참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이제 돈 때문에 아주 학을 띠네요. 아 이제 지긋지긋해요. 사람을 이렇게 돈으로 피를 말려버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오늘도 유튜브가 나발이고 할 생각도 안 나고 마냥 퍼져 있다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또 몇 명이라도 제 유튜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알릴 건 알려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지금 유튜브를 틉니다. 오늘 그 아들이 자대 배치받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이제 편한 부대라고 그 저기 군대 힘들지 않은 부대라고 다행이라고 아들이 전화가 와서 저도 이제 한심 났습니다. 왜 그 군대라는 게 그래요. 계급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편하려면 남이 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급이 한 계급이 올라가면 밑에 계급이 있잖아요. 내가 1병되면 2등병이 있을 것이고 1병인 내가 편하려면 2등병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상병인 내가 편하려면 2등병과 1병이 움직여야 돼요. 그게 원래 군대예요. 계급이라는 게. 사회는 안 그렇습니까? 돈 있으면 사람 부리기 편하죠. 돈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돈은 참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요. 돈이 주는 위력이라는 게, 돈의 힘이라는 거는 사람을 참 편하게 만든다. 근심 걱정 없게 만들고, 자본주의에서 돈이 주는 그 위력이라는 건 참 크거든요. 뭐 사법, 입법, 행정 모든 거 돈으로 장악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의 사법부는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만약에 예전에 그 무슨 그 서양 유한데 재판관이 그릇된 판결을 해서 껍데기를 벗기는 벌을 처하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판사를 뉘어놓고 포를 뜨는 겁니다. 재판 잘못했다고. 만약에 현대에도 그런 벌이 있다면 판사들이 이렇게 판결을 줄까요? 그건 그들의 양심이라 그러는데 양심은 돈에 팔리죠. 지금 사회에서는 양심 따위가 뭐가 필요합니까? 돈 앞에서. 지금이 그런 시대 아니에요. 다 알잖아요, 이런 거.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돈 없고 심 없고 빽 없는 사람만 늘 고생한다고. 참 이 세상 참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과시받고 구박받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요, 세상이. 어저께 그 카르마를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좀 설명을 좀 장황하게 얘기했나 봅니다. 제 나름대로 좀 유머를 섞으려고 했는데 차포 띄고 카르마란 게 뭐냐면 내가 한 대로 받는 겁니다. 내가 선을 베풀었으면 나한테 복이 올 것이고 내가 악을 행했으면 벌을 받을 겁니다. 내 대에서 벌을 못 받으면 내 후손이 벌을 받겠죠. 그런데 그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내가 다 받고 갑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벌이 뭘까요? 죽을 때 죽지 못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벌이죠. 숨만 붙여놓는 경우. 이런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고통이라는 게 무엇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각자 저마다 틀리죠. 근데 제가 느끼는 고통이라는 거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상처. 평생 낙인 찍혀 살듯이 외톨이로 어울리지 못하고 오해당하고 멸시당하고 침뱉고 이런 고통을 다 겪으면서 살아온다는 거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별의별 모욕을 다 받아봤거든요. 저는 참 사람을 살려줘도 침뱉고 뺨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인간이라면 지긋지긋해요. 저는. 자, 진도 올라가 봅시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가장 대표적인 이 현대의 병폐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거 그게 가스라이팅입니다.
그게 원래 우리는 과거에 세뇌라고 조종당하는 거 있잖아요. 내 정신을. 그거를 영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그 영화 그 그 뭐야. 그런 영화가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도둑놈이 그 과부한테 붙어가지고 보석 훔치려고 집안을 터는데 자꾸 가스불을 줄이는 겁니다. 그럼 이 여자는 집이 좀 어두운 것 같지 않냐? 그럼 무슨 소리냐? 지금 이렇게 밝은데. 그러면서 계속 가스를 줄여요, 불을. 그럼 집안이 어둠컴컴한데 여자는 완전히 머리가 세뇌가 돼가지고 집이 그냥 늘 밝은지 알죠. 그게 거기서 유래된 게 가스라이팅인데, 현대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쉽게 당하는 가스라이팅이 뭐가 있을까요? 그게 트렌드입니다. 해마다 바뀌는 트렌드. 이게 상업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거든요. 장사를 하려면 유행을 만들어야 돼요. 옷이라는 거는 누구나 옷장에, 우리는 사계절이잖아요. 누구나 옷장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어요. 잘 빨아서 입고 다니면 됩니다. 근데 해마다 TV에서는 올해는 패션 트렌드가 이렇다 그러면서 선전이 나와요. 그럼 젊은 애들은 그 유행을 따라하고 그 유행에 뒤처지면 구식을 알고 촌스럽다 알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 껍데기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가 됐어요. 사람 알맹이를 못 보고. 그 여러분 귀금속 귀금속 상에 가시면, 가게 가시면 큐빅 반지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이 장식이 화려해요. 알고 보면 중고거래도 안 되는 진짜 저 싸구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이아가 1kg짜리가 박혀있는 그 반지는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고 투박해요. 그 알맹이가 단단하면 그 포장지는 그렇게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포장이 요란할수록 그 안에 알맹이가 부실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속이 꽉 찬 사람이 뭘 입고 다닌들 그게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미국은요, 우리나라처럼 금팔찌, 금반지, 롤렉스 이런 거 끼고 다니잖아요. 손목 잘려요. 그거 훔쳐가느냐고. 그래서 걔네들은 지갑을 안 가지고 다녀요. 언제 강도를 만날지 몰라가지고 바지 뒤에다가 20불 꼽붙여 놓고 신발 밑창에 100불 넣어놓고 이런 식이에요. 강도가 워낙 많으니까. 한국 사람만, 관광객들만 지갑에서 현찰 이만큼씩 백화점 가서 막 꺼내가지고 주죠. 그러면 가장 타겟이 되는 겁니다. 범죄의 타겟이. 그래가지고 교포들이 제일 많이 털려요. 현금이 많아서. 미국 사람들 현금 안 가지고 다녀요. 이게 얼마나 웃긴 겁니까?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치안이 좋으니까 자기들 껍데기를 가지고 자신을 과시하거든요. 명품 이런 거. 이거 다 의미 없잖아요, 사실은. 나라는 인간 자체가 진짜면 내가 명품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몽드러한 반팔티 입고 다녀도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자주 보는 그 헐리우드 스타들, 그 일상에서 그 사람들이 뭐 입고 다닙니까? 다 뜯어진 청바지에 몽드러한 티셔츠 이런 거 입고 다녀요. 영화 찍을 때만 살 쫙 빼가지고 옷 딱 입고 영화 찍고 평상시에는 먹고 싶은 거 먹고 배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게 일반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하잖아요. 저 사람은 왜 옷 저따위를 입어? 이렇지 않아요. 이미
이미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은 지금 단계를 넘은 거예요. 다들 사정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꾸미려면 다 꾸며요. 그리고 진짜 꾸밀 때는 정말 잘 꾸미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업 광고에 속지 마시라. 다 돈 쓰게끔 유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항상 그 신상을 관심 있어 하잖아요. 새로 2026년 브랜드, 새로 모델, 신모델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25년 모델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기능 몇 가지만 추가한 버전이 신버전이라고 나오는데, 특히 핸드폰 하나 사면 한 5년은 쓰잖아요. 해마다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핸드폰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저장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새 거 사가지고 그거 옮기고 이런 것도 골치 아프고. 아무튼 트렌드란 게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에 다 또 딸린 밥 먹는 애들이 있죠. 그거 가지고 그 분야에 또 종사하는 그 직원 근무 노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의 이 생각이 바뀌면 그 사람들은 밥줄 다 끊기는 거죠. 그러나 할 말은 해야죠. 우리가 너무 불필요한 것들에 너무 매달려 있었다.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우리가 지난달까지였나? 갑자기 두쫑쿠가 막 엄청나게 유행을 끌었잖아요. 선풍적으로. 저 그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돈도 없었고 그거 먹을 겨를도 없었고. 그런데 난리였잖아요. 갑자기. 그게 어느 날 기획상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방송에서 일제히 때리는 겁니다. 이게 유행이다. 그럼 사람들이 몰려요. 레미 때처럼. 그럼 거기서 확 그게 불티나게 팔리면서 뒤에서 돈 만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에 왜 놀아나십니까? 그거 안 먹으면 뭐 병 생겨요? 그거 꼭 먹어야 무슨 그게 백신입니까? 왜 갑자기 사람들이 그런 거에 그렇게 꽂히지요? 그거 안 먹으면 뭐 시대 유행에 뒤처집니까? 그거를 인스타 하려고 사가지고 찍어서 꼭 올려야 그렇게 직성들에 풀리세요? 인스타가 뭐길래? 그게 뭡니까? 그게 내 마음의 지적인 허용심을 채워줘요? 인스타가? 이해가 안 돼요. 그 말 나온 김에 조국은 무슨 4.3 가가지고 먹방한 거를 페이스북에 올렸대요. 나 참 갈수록 가관이에요. 사람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를 보는데, 이거는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조국은 이거로 완전히 말뚝 박은 것 같아요. 그 조국이라는 사람은 4.3이 뭔지를 알고 거길 가서 지 처먹은 걸 그렇게 올립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죠, 그게. 하여튼 심리전에서 최근까지 가장 강타한 게 뭔지 압니까? 우리 사회에 젊은 애들한테 가장 머리에 문신색이 각인된 게 뭔지 압니까? 그게 퐁퐁남이에요. 퐁퐁남이 파괴력이 높았던 이유가 뭐냐면 논리적으로 맞았거든요. 이게 말이 됐어요, 정말로. 그 여자애들이 그 과거를 세탁하고서는 그 순진한 애 잡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 피 빨아먹는다는 얘기잖아요, 퐁퐁남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게 먹힐 수 있었던 이유가 가장 큰 게 뭡니까? 전 세계에서 친자 불일치
1등이 우리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이 대한민국 여성의 성적 관념이 완전히 망가졌죠. 예. 서양에 그렇게 물라하다한 나라도 친자 불일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근데 어쩌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여자들이 개판이 됐습니까? 예. 요즘 남자애들은요 야갔어요. 예. 이제는 그래서 안 사귀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그럴싸한 말을 많이 만들어냈죠. 남사친, 여사친. 예. 이성은 만나고 싶은데 관계는 갖고 싶은데 선은 긋고 싶은 거, 연인 사이는 되고 싶지 않은 거, 책임지기 싫은 거. 그래서 만들어진 얘기가 여사친, 남사친입니다. 예. 그래서 남사친 많고 여사친 많으면 되게 쿨한 사람이라고 막 어필을 해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얘들 뭐 하는 건가? 사귀려면 사귀고 아니면 그냥 친구로 만나던가. 예. 남녀 사이에 친구로 남으려면 둘이 술을 안 마시면 돼요. 예. 술은 이성을 마비시키거든요. 한창 피 끓는 청춘들이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친구로 남을 수 있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 퐁퐁남이 먹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은 다 때가 있어요. 젊었을 때 연애할 때 연애하고 또 놀 때는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커야 되는데 놀 때 놀지 못하고 연애 포기하고 공부만 해가지고 그래서 명문대를 갖다 칩시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래서 엘리트가 됐다고 하자고요. 그 결과가 뭐냐고요. 룸사롱 모여가지고 빨가벗고 파티하는 게 그게 그들의 꿈이었습니까? 고작 책상에서 그렇게 씨름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생각은 안 하고 검사가 돼가지고 공작이나 하고 모여서 룸사롱에서 약하고 술 먹고 여자하고 놀아나고 이런 거 하려고 그렇게 공부 많이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다 알아도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공직자들이 왜 마약 검사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상해요. 이제는 마약 검사는 다 의무가 돼야 돼요. 공직자들 특히 정치권 특히나 필수가 돼야 됩니다. 필수가. 아무튼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결국 하는 게 기습실이에요. 어떻게 꿈이 없냐? 청춘을 바쳐서 공부해가지고 고작 꿈이 기입질이야. 아무튼 그 인생도 이 두 가지가 요즘 현대 사회에서 가장 문제인데요. 심리전은 누가 하는지 압니까? 그 국정원에서 해요. 현직 국정원 말고 은퇴한 오비들 있잖아요. 그들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뭘 합니까? 국정원에서 외주받지요. 그래서 사이버 심리팀에 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 능통한 공부한 박사 하나가 붙고 컴퓨터 요원도 몇 명 붙고 댓글 부대 붙고 그 사이버 팀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신조어를 만들어서 그거를 한날 한시에 쫙 뿌리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 입에 그게 붙어요. 그럼 오르내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심리적으로 휙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도덕관념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럼 정신들 못 차려요. 가정 쑥대밭 되고 남자들
의처증에 정신병 걸립니다. 퐁퐁남으로 정신과 치료받는 남자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혼 진짜 많이 늘었고 그 한 방에 핵폭탄이요. 그럼요. 묻고 살 건 묻고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 그걸 다 해집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년들 말고 30대 40대 가장들이 참 위험하다. 지금 정말 위험하다. 이 가정이. 하나님은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일구고 자식을 낳아서 살아.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이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서양식으로 얘기하자면 사탄은 가정을 공격합니다. 무조건. 인간이 사랑과 평화와 믿음을 세 가지를 느낄 수 있는 곳, 충족될 수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남자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자기를 따르는 걸 보면 믿음이 생기죠. 아내의 그 자신에 대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 생기죠. 같이 모여서 저녁 먹고 소파에 앉아서 테레비 보면서 문득 느끼죠. 아, 참 평화롭다. 그게 평화지요. 이 세 가지를 느낄 수 있는 게, 이게 충족되는 게, 그게 가정입니다. 그럼 필수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식이 있어야 되지요. 아내가 있어야 되지요. 남편이 있어야 되지요. 이게 다 찢어지잖아요. 엄마 혼자 애 키우거나 아빠 혼자 애 키우거나 아니면 애가 혼자 자라거나 요즘 그렇잖아요. 이걸 다 깨놨어요. 이게 말세입니다. 말세. 말세가 딴 게 아니에요. 가정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말세예요. 이게 다 회복이 되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가정을 지켜라.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남자 유형이 뭔지 압니까? 중년들. 밖에서 술값은 펑펑 내면서 자식들 용돈은 아끼는 사람들 있죠. 애들 돈 줘봤자 버릇만 나빠진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술집 가서 팁은 제일 많이 줘요. 아가씨들한테. 인생을 왜 그렇게 삽니까? 지 자식 안 먹이고 왜 남의 어린 딸 자식들 밥 먹입니까? 술 먹이고. 참 그런 거 보면 그 아이들은요. 사랑을 못 받으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압니까? 극도로 정서가 결핍됐을 때 가장 그 아이가 혼돈 상태일 때 자해를 합니다. 그거로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남깁니다. 그 심리가 얼마나 불쌍한지 압니까? 스스로 몸에 자해를 해요. 아이들이 칼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사랑을 못 받으면 사람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파괴합니까? 이런 아이들을 어른들이 안 챙기고 이용해 먹고 원조기제 시키고 참 나쁘죠. 이런 새끼들은 진짜 한 20년 이렇게 형량 매겨가지고 감옥에 쳐넣어야 돼요. 정말로. 애들 건드리는 애들, 특히나 어린 애들 건드리는 애들. 근데 이 앱스타인 파일을 보면 어린 애들 가지고 피 빨아먹고 인육 먹고 별거 다 했죠. 잡아먹고. 그게 악마지 달리 악마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는 사람들이 몰라요.
설마 그래요, 설마. 당신들 제가 그랬잖아요. 다 섞고 있다고. 그 설마에 다 잡혀먹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셔라. 앱스타인 파일에서 나온 얘기가 뭔지 압니까? 클론입니다. 클론. 바디 더블. 옛날에는 일본식으로 얘기하자면 각해무사가 되겠네요. 대역이죠, 대역. 이른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나쁜 놈들 대가리는 다 죽었어요, 이미. 뭐 오바마, 클린턴 뭐 이런 사람들 지금 다 죽었어요, 이미. 지금 대역들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쇼를 위해서 그 나중에 잡혀가는 쇼 한번 하려고 지금 대역들이 지금 이렇게 설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 심판은 다 했어요. 트럼프가 지금 무슨 쇼를 기획하는지 아시겠죠? 힌트만 드린 겁니다. 네타냐후 이미 죽었어요. 지금 대역입니다. 그게 클론이에요. 클론 얘기하니까 그 강원래 그 허리 나가가지고 지금 휠체어 타죠. 그런데요, 우리 내기할까요? 클론 컴백합니다. 정상 두 발로 서서 기적을 볼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황우석이 사기라고. 과연 사기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지구상의 유전공학이 얼마큼 발전했는지를 몰라요. 이미 인공배양이 다 성공했고, 이미 클론까지 만들 정도인데요, 뭐. 로봇이요? 로봇은 노동력을 대체하는 겁니다. 로봇이 왜 나오는지 알아요?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그래요. 미국은 지금 제조업을 못해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골방에서 그 조그만 방에서 몇 명이서 이렇게 뚝딱뚝딱 만드는 걸 못해요, 이제는. 미국은 인건비가 너무 세서. 그래서 미국은 필요한 게 뭡니까? 로봇이죠, 로봇. 로봇은 인건비가 필요 없잖아요. 충전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로봇 산업이 그렇게 박차를 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완성본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세상이 진도를 어느 정도 마치고 트럼프가 만든 이 쇼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 정말 뉴 월드가 시작됩니다. 제가 지금 그거를 가이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미리미리. 왜냐면 지금 제가 얘기를 안 하면 놀라서 쇼크 먹고 죽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랬잖아요. 생명을 살리겠다고. 생명을 택하겠다고. 그래서 살려야 될 사람들은 지금 살리려고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펼쳐질 정말 새로운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걸 뛰어넘어요. 그 전에 사전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트럼프 지금 여러분 욕하시는데요. 모든 영화는 있잖아요.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이란 지금 미국하고 다시 지금 협상하지요. 종전할 겁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이란 지도부요? 다 죽겠죠. 국민들한테 맞아 죽어요. 어쩔 수 없어요. 국민을 그렇게 많이 죽여놓고 지네는 살기를 원하나요? 트럼프가 진짜 맘먹고 조지려고 했으면 이미 끝났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 무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기가 아니라고요.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냥 미국 석유를 좀 사세요.
해협에서 이렇게 고치 썩을 필요 없어요. 그 왜 해협 가지고 그러는지 압니까? 그 석유를 팔 때 그 대금을 뭘로 받습니까? 달러로 받죠.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이 유지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그 화폐를 지금 개혁하려고 그래요. 금이 있으니까 미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모아놓은 금이 있거든요. 그걸 미천으로 새로운 금융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구질서, 구패권들은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달러가 나옵니다. 그건 페트로 시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페트로 달러가. 그러면 미국은 그 다음부터 뭔가를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자기네들도 유지하려면. 금 가지고 버티는 것도 한도가 있잖아요. 시작은 금으로 한대지만. 그래서 미국 석유를 세상 사람들한테 이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석유 팔겠다. 미국은 석유를 안 팔았어요. 이제 팔겠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는 석유, 미국산 석유 시가보다 싸요. 싸게 팔아요. 가서 사세요. 싸요. 미국도 장사하려면 일단 고객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떨이를 팔아요. 이럴 때 많이 쟁겨놓으면 됩니다. 쟁여놓으면. 잘 판단하세요.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는 마음이 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최우선으로 팔겠다 그랬죠. 우리는 지금 떡을 2개를 손에 쥐고 있어요. 좋은 일입니다. 알아서들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세요. 저는 둘 다 좋은 떡이라. 그러나 제 마음은 전 트럼프 좋아하니까 중동에서 한 7 정도 사고 미국에서 한 3 정도 사셔라. 그러면 트럼프도 삐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지긋지긋한 그 문재인. 저는 문재인이 저한테 한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폭탄 선언 하나 할까요? 문재인 감옥 안 갑니다. 대신에 죽어요. 죽임을 당합니다. 문재인이 지금 살려고 발악을 하죠. 그런데 지금 빠져나갈 수 없어요. 지금 양정철 뒤에서 음모를 아무리 꾸며도 문재인은 지금 완전히 외통수에 걸렸어요. 이제부터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면 마약만 예를 들어서 카르텔에서 얼굴 마담을 제끼지 살려두겠습니까? 전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쉽지요 뭐. 사법 처리 오히려 행복할 겁니다.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오히려 감옥 가고 싶을걸요. 무슨 얘기하는지는 7월 돼 보시면 압니다. 정확히 얘기했어요. 7월. 6월부터 다 터지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자수하시고 사법 처리 받으세요.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석 달 남았어요. 판단 시간이. 제가 애증 관계도 있고 해서 한 90일 드릴게요. 판단해 보세요. 돌아다녀 보십시오. 미국 아무리 가서 살려달라 해보십시오.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저는 거짓말을 안 해요.
아들 읽은 책 중에 리어왕이 있더라고요. 문득 과거에 읽었던 리어왕, 그리고 봤던 그 연극 리어왕, 저 리어왕 연극을 참 좋아했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딸이 셋인데 첫째와 둘째가 리어왕의 똥구녕을 그렇게 빨죠. 셋째는 정직했고, 근데 왕은 늙어가지고 판단이 이미 어느러져가지고 자기한테 진심인 막내딸을 내쫓아요. 그리고서는 자기의 모든 권한을 첫째와 둘째한테 다 몰아주죠. 그래서 쫓겨나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 나오니까 이제 현타 온 겁니다. 리오 왕이 내가 헛살았구나 인생을. 그때부터 피바람이 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다 죽어요.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리오 왕이 독백을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나는 세상을 모른다. 몰랐다. 그래서 리오 왕이란 그게 옛날에 그 이순재 선생이 그 하신 그 영화 연극이 있어요. 저 그걸 봤는데 참 좋았습니다. 나중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다른 분이 또 리오 왕을 이어서 하시겠지만 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정말 인생무생, 인상무상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서두르다 보니까 거진 다 왔네요. 이런 게 좋아요. 목차를 정해두면 할 말만 딱 하고 군더더기 없이 빠질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는 뭘 하려고 했냐면, 미국은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어제가 부활절이었죠. 미국이 시차가 13시간 정도 차이가 나니까, 동부 기준으로. 미국은 이제 부활절 예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 미리 아껴뒀던 건데, 어제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가 그렇게 미움받고 죽었는데 부활해서 뭘 얘기해주고 싶었나. 그게 뭘 것 같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정말로. 죽음을 이겨낸 사랑. 예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인류를 위한 사랑. 모든 인류의 모든 업을 안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부활해서 우리한테 나타나잖아요. 사랑은 죽음을 이긴다. 부활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깔끔하게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 그냥 사랑의 화신이에요. 어제도 설명했지만 차포 띄고 얘기하자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곤해가지고 오늘 설명이 길게 안 나오네요. 아이고, 아들이 좀 걱정했어요. 아들이 좀 빡신 부대 가면 어떡하나. 근데 우리 아들이 눈이 나빠가지고 그 보직이 박교포랍니다. 근데 현대에 무슨 박교포가 필요해요. 현대전에 드론으로 때려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 전술에서 있어서 그 부대원 중 한 명은 드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드론에 수류탄 씌워가지고 날려버리면 되니까. 그럼 타겟의 명중도가 정확하죠. 박교포보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네요. 근데 이제 구식 전쟁에서는 박교포가 파괴력이 상당하죠.
박격포가 옛날에는 꼭 소대 편성에 한 명 있었어요. 과거에 박격포 병이. 예. 근데 아들이 이제 눈이 나빠서 사격은 잘 못하니까 큰 거 박격포 하라고. 예. 근데 아들이 또 이 부대가 자체가 동원 부대라 예.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일 바랬던 거는 아들 선임들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예. 우리 아들 좀 형처럼 좀 잘 다독여주고 좀 어리버리해도 예. 너무 꾸짖지 말고 잘 이렇게 다독여줘라. 아빠 마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부대원들의 아들 말에 의하면 너무 좋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들은 제가 어릴 때 이미 백혈을 제가 다 뚫어놨어요. 예. 그리고 우리 아들은 이미 전두엽이 다 열려 있고요. 예. 아들은 예. 척 보면 척이에요. 예. 아들이 사람을 잘 봐요. 예. 그래서 아들이 그렇다면 저는 신뢰합니다. 우리 아들을. 예. 아들은 참 그 눈썰미가 좋거든요. 예. 근데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예, 정말로 좋은 고참들. 예. 그래서 다행이다. 정말 군생활 고참복 있으면 예, 군생활 풀리는데 다행이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자신한테 기왕에 군대 간 거 예, 많이 좀 이렇게 체력 단련도 많이 하고 그 나름의 그 자기 개발도 하고 또 열심히 훈련 받고 예, 밥도 맛있다니까. 예, 그럼 뭐 아버지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예, 그리고 매주 면회가 된답니다. 그래서 부대가 가까워요. 집에서. 그래서 그냥 치킨하고 집에서 그냥 불고기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소평가대 갔다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아내랑. 예, 다음 주에 면회 한번 갔다 오려고요. 예. 그때까지 또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도시가스 끊기는 것부터 급해요. 아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예. 오늘 돈을 구해서 내일 병원을 갔다 왔다 치자. 도시가스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닥치는 것부터 해결하자. 제일 급한 게 내일 당신 병원 가는 거다. 돈이 없으면 당신 죽는다. 약이 없다. 내일 꼭 가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돈 구해야 된다. 제 아내가 열이 이빨 받아가지고 장모님한테 전화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돈을 구했어요. 아휴 참 하루하루 정말 피를 말립니다. 그래서 20만 원 딱 마련해가지고 약값하고 차비하고 점심값은 나올 것 같습니다. 에이고 전쟁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곧 끝나요. 지금 진도가 되게 급해요. 달의 비밀이 밝혀졌거든요. 달은요 위성이 아닙니다. UFO예요. UFO. 달이 함선입니다. 함선. 그 안에 누구 있는지 알아요? 거인이 삽니다. 거인이. 우리 역사에 잊혀진 역사가 있어요. 타타리아라고. 그 시대에 거인들이 살았습니다. 달은 그 타타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이 세력들이 지금까지 막고 있었죠. 그게 풀렸습니다. 이번에 봉인이 해제됐어요.
이제 우리 몸이 새로운 에너지를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 오늘 그 결계를 오늘 다 깼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르테미스가 나가서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제가 팩트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제 달의 비밀이 밝혀졌어요. 예, 정보가 나왔어요. 이미. 예, 아시게 됩니다. 예, 제가 무슨 미쳤냐고요? 허황된 소리 하냐고요? 지켜보세요. 지금 트럼프가 뭐하나. 제가 그랬잖아요. 다 반전이 있다고. 예. 지금 세상이요. 이렇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만 몰라요. 우리나라만. 미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때를. 이미 지금 엑스니 뭐니 뒤져보면 소식 다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SNS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정보는 제일 몰라요. 그러니까 다 레믹대가 돼 있죠. 쓸데없는 거만 보거든요. 정말 알아야 될 건 안 봐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켜보세요. 제가 괜한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당분간 유튜브를 못해서 오늘 지금 할 말을 빨리 지금 다 마무리 지려고 제가 지금 말을 급히 지금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알아서 다 들으십시오. 감당은 여러분 몫입니다. 다만 저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김건희 판결 나오는 거 봅시다. 어떤 판결 나오나. 세상에 대통령 영부인이 마약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1년 몇 개월 받고 나온다고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판결 보자고요. 이번에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통령이 지금 칼 갈고 있어요. 싹 다 조진다고. 여러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인지 몰라요. 한다면 합니다. 싹 다 조지는 거 보세요.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정청래? 야, 대통령 무서워요. 이 시민들하고 이렇게 소통 잘하고 정말 대통령 너무너무 좋잖아요. 인자하고. 그런데 대통령이 다른 얼굴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앞으로 진가를 보실 겁니다. 이 나라가 모든 악의 세력을 청산하는 날, 저는 만세를 부를 거예요. 대통령은 그럴지 몰라요. 저 새끼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시는 거 보면서 그저 흐뭇할 뿐입니다. 너무너무 잘해요. 나라가 뒤집어지고 있어요. 지금 천지가 개벽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나라가 지금 개벽하는 소리가. 드디어 대동세상이 되는데 미국 쪽에서 워낙에 노이즈가 많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 나름의 PR을 트럼프 쪽에 엄청나게 했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기타 등등 뭘 통해서. 왜냐하면 그들은 제 게시물을 다 보거든요. CIA에서.
CIA는 저를 감시한 지가 지금 제가 38때부터 저를 감시했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56세니까 거의 한 20년 정도를 저를 감시했거든요. 그래서 저에 대한 건 다 지금 보고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유튜브 얘기하는 거 트럼프한테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네. 농담이냐고요? 여러분, CIA가 어떤 데인지 압니까? 그리고 한마디만 합시다. 그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부정선거, 그 CIA가 모르겠습니까? 네. 막말로. 그냥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 네. 왜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는요, 미국이 모르는 게 없어요. CIA에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이 맨투맨으로 붙어가지고 지금 정보 빼가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고정 CIA 요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정보를 모른다고요? 그럼 박정희가 왜 죽었는데요? 네. 여러분도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네. 그 궁정동 안가에서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도 모르시잖아요. 네. CIA는 다 알고 있죠. CIA가 알면 모사드가 아는 거고. 참 이스라엘에 이제 반전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커져야 돼요. 이스라엘 또다시 카르마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러면 카르마 또 들어와요. 이스라엘에 몇천 년간을 괴롭힌 그 카르마가 또 옵니다. 이스라엘에. 착한 이스라엘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어리버리하면 또 카르마의 굴레에 갇힙니다. 지금 빨리 반전 시위에 다 나가서 손흔 드세요. 스탑 워 하시고 이제 전쟁은 정말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지겹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전쟁할 거예요? 언제까지 이 땅의 청년들이, 이 지구의 청년들이 죽어가야 됩니까? 남의 집 자식들 왜 죽여요? 당신들이 뭔데? 당신들이 뭔데 남의 집 자식들을 죽입니까? 그 귀한 자식들을. 남의 집 귀한 아들을 왜 죽이고 있어요? 전쟁 일으켜가지고. 이제 이런 거 다 집어치웁시다. 자, 이제 쇼가 마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반전을 보시고 그리고 저를 평가하십시오. 제가 거짓말을 한 게 있나? 대충 두리뭉실하게 얘기한 건 있어요. 저도 웬만한 거 그 틀을 깨트리기가 싫어가지고 미국 쪽 시나리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이 한반도는 지켜야 되니까. 오늘 장모님이 낮에 아내 만나가지고 호두 과자를 주셨어요. 문득 하나 먹다가 호두 과자? 호두 과자가 뭐였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AI에다가 호두 과자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뭐 호두 과자를 만든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 천안의 명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천안? 천안? 그래서 천안에 또 지명의 유래 뭐 이런 거 쳐봤죠. 그랬더니 천안이라는 그 도시가 하늘 아래 가장 안전한 곳이랍니다. 그러면 장모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려는 메시지가 뭐였는가? 한반도는 하늘 아래 가장 안전한 곳이다. 십승지. 한반도는 십승지다.
에이구, 그 태조 왕건이 천안에다가 처음에 성을 졌대요. 거기가 워낙에 안전한 곳이고 여기다 성을 지면 오래 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유래가 천안이래요. 아무튼 한반도는 세상이 두 쪽 나도 가장 안전한 곳이다. 그런데 세상은 두 쪽이 나지 않는다. 그럴 일 없어요. 다 쇼였고 지금까지. 이게 리얼리티 버라이어티 쇼였거든요. 근데 이 쇼를 마무리할 때가 왔어요. 달의 비밀이 밝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럴 필요 없어요. 트럼프가 진도 지금 확 풀어버렸어요. 제가 어저께 좀 턴 게 효과가 좀 있었나 봅니다. 트럼프가 오늘 다 깠어요. 6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외계인 이제 옵니다. 제가 부르기 전에 그들이 오네요. 박수 한번 여기 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 만나시면 절하세요. 아, 네. 생색을 내길 하나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무덤덤하게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좀 생색을 내고 싶네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김일성 때부터 북한이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이밥의 고깃국이었어요. 김정은, 당신 할아버지가 이밥의 고깃국 했는데 당신 그것도 못 지키잖아. 인민들이 안 불쌍하냐? 굶고 있는 인민들이 안 불쌍해? 고깃국은커녕 이 밥도 못 주면서 우리 쌀 많다. 가져가서 먹여라. 우리 쌀 줄게. 야, 우리가 돈 적성하는 거 아니야. 정말로 배고프면 힘들어. 내가 요새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그 라면으로 때우다 보니까 야, 진짜 밥 먹고 싶더라. 쌀 먹고 싶다, 쌀. 우리 쌀 많어. 정훈아, 우리 쌀 가져가라. 우리가 줄게. 나중에 경제 협력 같은 거 하면서 정상하면 돼. 자존심 상할 필요 없어. 그걸 통일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싸울 거야. 그리고 야, 윤석열이 그렇게 꼴값 떨 때 너 정말 판단 잘해서 전쟁 안 났다. 내가 고마워서 그래. 내가 고마워서. 이걸 계기로 이제 좀 우리 통일하자. 정훈아. 통일하자. 쌀밥 먹자야. 쌀밥 좋더라야. 맛있어. 인민들 쌀밥 배불리 먹여오자. 정말로. 너네 안 그러면 폭동 난다. 내가 미리 지금 얘기하는 거야. 밥 먹이라고. 내가 괜히 얘기하는 줄 알아? 야, 북한 폭동 나. 농담 같지? 너네 6월에 뭐 일어날 것 같아? 북한에. 북한 인민들이 너무 많이 죽어. 살리고 싶어서 그래. 너도 살리고 싶고. 그 내 말 들어. 무슨 얘기인지 정은이는 똑똑한 친구라 알 거예요. 잘 판단하세요. 당신 미국이 정말
뭐 아니면 도로 나왔어 지금. 그런데 이 와중에 폭동 나면 어떻게 버틸래? 그래서 당신도 살고 통일도 하고 미국 수교도 하고 얼마나 좋아. 이 좋은 길 놔두고 험한 길 가지 말자. 우리 살아야지.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살아야지. 좋은 세상 오는데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나머지는 트럼프한테 맡겨. 트럼프가 다 해줄 거야. 지금 원래 미국이 내전 난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긴장을 하고 있어. 근데 내전 안 나. 다 쇼야. 그 외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과거에 로마가 그 무너진 이유가 마지막에 그 군대를 이민자들 보고 막게 했잖아. 그랬더니 거기서 그 뚫린 거 아니야. 그런데 로마는 그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야. 성적으로 너무 타락을 했어. 로마는 남자가 여자하고 자는 게 쪽팔린 거였어. 로마 말기에. 성이 아주 문란해가지고 남자가 여자랑 잠자리를 드는 게 남자는 진짜 쪽팔린 거였어.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귀족들은 다 소년들 끼고 다녔어. 그게 걔들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트렌드였다. 그 당시에. 그 정도로 타락을 했다고. 그래서 망한 거지 이민자 때에 망한 게 아니야. 엄밀히 얘기하자면. 근데 무슨 얘기인지는 이렇게 얘기하면 트럼프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것만 트럼프가 해결하면 내전은 안 일어나. 여기까지 힌트 주면. 왜냐면 이건 더 이상 힌트를 줄 수가 없어. 트럼프가 우리를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난 진짜로 트럼프가 우리한테 핵잠을 허락해 준 것만 해도 나는 큰절을 하고 싶어. 큰절을 트럼프한테. 그게 당신들은 얼마큼 큰 얘기인지 모를 거야. 핵잠을 허락해 줬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선물을 받았잖아. 그래서 나도 마지막으로 지금 트럼프한테 이 선물을 주는 거야. 그러면 미국은 내전 날 일 없다. 아무튼 바쁘게 유튜브를 했어요.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목숨 하나 걸고 유튜브를 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정리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얘기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좀 바빴어요. 지금 말하는 게. 그래서 농담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습니다. 오늘 좀 말이 좀 급해요. 제가. 아무튼 알아서 잘 들으시고 자서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늘 얘기하는 게 착한 게 이깁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결정을 못할 때 선을 잡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모든 게 최후에 착한 게 이겨요. 착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세상이 잘못된 세상이 있죠. 착한 사람이 대접받고 사는 게 좋은 세상입니다. 그게 당연한 세상이에요. 그게 대동세상입니다. 그래서 카르마 짓지 마시고 업보 짓지 마시고
착하게들 사세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착하면 손해봐요. 그럼 좀 손해 좀 봐요. 난 죽어도 손해 같은 거 못 봐. 이러고 사시지 말고. 아, 이거 말이 길어지네요. 저도 피곤해서 빨리 이거 업로드 시키고 자야겠습니다. 여러분, 휩쓸리지 마세요. 우리 레밍 되면 안 돼요. 정말로. 지금이 가장 마지막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이 혼란기예요. 이것만 이겨내면 우리 완전 논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레밍 때가 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죽어요. 그러면 다 같이 죽습니다. 레밍 때가 되면. 퍼스트 펭귄 명심하세요. 누구나 퍼스트 펭귄이 되시면 됩니다. 정말로 대동세상을 위해서. 지금 천지가 개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번개셨잖아요. 반전의 서막입니다. 자, 여기까지 유튜브를 한 저한테 박수 한 번만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저는 돈이 없어서 꽃놀이를 못 나갔습니다. 좀 아쉬워요. 올해 벚꽃을 못 본 게. 아, 봤네요, 참. 임실감에서 봤으니까. 꽃놀이 잘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 나름대로는 비 안 오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튼 하느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고맙습니다. 옥천이었습니다.